자, 그래서 오늘의 작전은요. 지금 미국 시장, 미국 월가에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또 미국 내, 미국인들의 투자 카페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7월 위기설, 또 뭐 혹자는 8월 위기설 이렇게도 테마가 나오고 있는데 7월 위기설에 대한 내용 또 왜 그러느냐 그 실체까지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월가에서 떠도는 이야기, 뭐 7월 위기설, 7월에 한번 큰 조정이 온다는 이야기, 또 혹자는 8월에 온다는 7월, 8월. 제가 뭉뚱그려서 7월 위기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왜냐? 이 투자은행들, IB 뱅커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골드만이니, JP 모건이니 이런 대형, 뭐 UBS니 투자은행들에서조차 여름휴가, 미국에는 여름휴가를 거의 6월 뭐 말 중순부터 미리 떠나잖아요. 일단 가지 마라. 한 7월에 한 첫째, 둘째 주까지는 좀 휴가 미루고 나서 너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일단 좀 챙겨라. 좀 이런 오더가 내려올 정도로 약간 이게 떠도는 카더라 뭐 음모론이 아니라 조금 더 진중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시작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래 4월, 5월, 6월, 4월, 5월에도 베센트 장관이 계속 얘기한 게 8월에 큰 거 온다. 8월에 큰 거 온다. 지난주에서도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8월에 2008년 이후에 최악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왜 도대체 지금 7월 위기설이 나온 건가? 그 내용들을 좀 보고 그것의 현실화 가능성, 우리의 또 뭐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함께 봐야 될 텐데요. 역시 첫 번째 7월 위기설의 핵심 재료는 미 의회의 국가부채, 미국의 법정 채무 한도의 증액 협상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게 잘못되면 이번에는 셧다운이 아니라 아예 디폴트를, 정부가 디폴트를 낼 수 있다는 이제 이 우려인데요. 미국은요,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 때 아무 제약이 없죠. 뭐 근본이제도 일단 깨졌습니다. 자기네들 멋대로 찍어내는 건데요. 형식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두냐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의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법정 채무 한도를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이거는 그냥 쇼죠. 늘 상향 조정을 하게 되는데 좀 이럴 때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왔을 때는 반대당, 가령 또 뭐 어떤 인물이 나왔을 때는 그 반대당이 이 증액 협상을 안 해줍니다. 당연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워낙 미우니까 이 증액 협상을 안 해줄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미국의 현재 국가부채는 36조 9천억 달러입니다. 5경 원이 지금 넘은 상태인데 지금 한도는 얼마냐? 36조 1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이미 법으로 정한 국가 부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가 부채를 갖고 있고 이 한도요. 36조 1천억 달러도 6개월 연장, 뭐 3개월 연장, 1년만 연장 이렇게 유예를 해가지고 정말 이제 누더기 법안으로 여기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번엔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그걸 노리는 거고요. 실제 재무부의 금고는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지금은 어떻게 연명하느냐. 지출할 거 있잖아요. 쓰는 것들을 재무부가 긴급 지출 중단 명령을 내려요. 이 돈 쓰지 마. 이거 나가지 마. 뭐 쉽게 말해서 이거 비품 사지 마. 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연명할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에 한도를 넘고 증액 협상이 안 되면 스캇 베센트의 말대로 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위기의 핵심이고요. 8월에는 이제 미국은 국회의원들도 휴가거든요. 이제 휴정을 하니까 이 협상이 7월에는 어느 정도 매조지를 해야 이게 된다라고 해서 7월 이제 위기설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에 하나 7월에 해결도 못한 채 8월에 다 민주당 뭐 상원 하원 의원들 휴가 떠난다. 그러면 8월과 10월 사이 당장 8월에 나올 수가 있고 이 문제가 터지는데 정부가 셧다운도 아니라 이제는 돈이 한 푼도 비어버렸으니까 문 닫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디폴트를 선언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해서 베센트 장관이 7월에 의회에서 이거 해결 못하면 2008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온다. 이제 이게 현재 7월 위기설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노무라 증권이랑 골드만삭스가 제기하는 7월 위기설의 문제인데 S&P 500이 전고점을 상향 돌파하지 못하면 알고리즘 매도의 반란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무라 증권은 최근의 상승이 제대로 된 어떤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꾸역꾸역 끌어올린 건데 요즘에는 다 이 알고리즘 매매, 이제 우리가 펀드 매니저 매매가 아니라 어떤 툴을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알고리즘 매매가 마치 자사주 매입으로 들어오는 일정의 수급을 진짜 수급으로, 찐 수급으로 파악을 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연일 알고리즘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입이지 이게 진짜 매수가 아니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6월이 끝나고 7월부터는요. 자사주 매입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7월부터 여름이 되면 S&P 500 기업 중에서 거의 70%는 이제 바이백, 자사주 매입을 못하는 기간이 여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회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수급이 자사주 매입 수급이었는데 당장 7월부터 끊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 알고리즘이 이제 수급이 끊겼네라고 하면서 계속 파는 매도 알고리즘이 시작된다. 이게 7월 위기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S&P 500이 간밤에 고점 가네 못 가네 가네 못 가네 했잖아요. 이걸 아예 차라리 고점을 돌파해버리면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기술적 차트를 수백 개를 입력해 놓은 상황입니다. 웬만한 알고리즘들이요. 이 대형 IB들이 쓰는 것들이. 그럼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고점을 경신을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매입도, 그러니까 수급도 끝났죠.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돌파도 못했죠. 전고점도. 그러면 이제 매도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규모를 골드만삭스는 거의 한 321억 달러 정도로 했습니다. 40조 이상이죠. 이 44조, 45조가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에 쏟아질 수 있다. 이게 주가를 크게 단기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건 좀 가닥이 잡혔는데 7월, 8월까지로 예상돼 있는 상호관세 유예가 진짜 연장되냐 마냐가 또 7월 위기설 실체 중에 하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미 큰 손들은 이 6월에 우리는 장이 좋아가지고 막 더 뛰어들었잖아요. 큰 손들은 다 포트폴리오의 보호를 다 마감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보도를 했고요. 실제 지금 영국 다음에 인도도 뭐 백악관에서는 간밤에 또 괜찮다, 뭐 도장 찍는다 얘기했지만 글쎄요, 인도 내 언론에서는 관세 협상에 대한 뉴스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너무나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처음 상호관세가 발표됐던 4월 대비 그때 변동성 지수가 45, 뭐 이 정도까지 간 게 거의 10단위로 12, 15, 18로 떨어져서 너무나 낙관을 하고 있고, 아마 이미 시장은 야 트럼프가 타코잖아, 또 유예해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백악관도 실제로 뭐 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죠. 근데 블룸버그는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냐면 연장을 하기는 하되 트럼프식 연장을 해준다. 즉 신이 성실의 모습을 보인 국가들을 트럼프가 콕 집어서 연장해 줄 거다. 이제 이런 연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 이거죠. 과연 그럼 우리나라는 트럼프에게 신의와 성실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는 연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부 국가들은 자기가 본보기로 아예 상호관세를 실행해 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패닉이죠. 이게 해주려면 다 유예를 해주고 또 안 해주려면 다 때려야 되는데 일부만, 이게 이제 거의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입니다. 이게 트럼프 특성이기도 한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엔 이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UBS에서는 아예 직원들한테 올 여름에 이 포트폴리오 이렇게 불확실성에 두고 휴가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제 7월 들게, 올해 6월 가고 7월부터는요 매일이 미 의회에 법정 채무한도 증액, 국가부채 채무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간밤에 저도 그냥 잠 안 자고 봤다고 했잖아요. 이제 S&P 500의 장중 고점이 6147입니다. 6147. 이거를 외워두시면 좋아요. 6147. 이게 좀 어려우면 6150. S&P 500이 어쨌든 기준점이니까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 다우나 이 나스닥보다요. 여기가 6150을 한번 깨버리는지, 그래서 새 추세를 만드는지를 좀 기술적으로는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상호 관세입니다. 근데 오늘은 좋았지만요, 너무 낙관하기보다는 일단 현금 비중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확보해 놓은 채 트럼프의 7월 8일 정말 유예를 해주는지, 일부 유예인지 아니면 때리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 이 7월 위기설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